안녕하십니까. 사회자 구준석입니다. 지금부터 그린벨트 해제 또는 보존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논제와 관련된 용어 정리와 배경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제는 그린벨트를 유지 및 보존해야 한다입니다. 그린벨트란 개발 제한 구역으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병영식 국가기관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 공간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법에 의하면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 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의 개발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린벨트는 16세기 런던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처음 시작했고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금산 제도가 존재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일부 지역들의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하여 교통, 주거 환경 등이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줄이기 위해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대표가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 대표 임건영입니다. 현재 정부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개발 구역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오는 환경 논란을 고려하여 저희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고자 공청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문제의 심각성, 두 번째 쟁점은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 세 번째 쟁점은 효과 및 이익입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에 대한 찬성 측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석주 전문가 강의선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동산 투기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례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개발을 유발하고 특히나 대도시주에 설정된 그린벨트는 해제 시 초고층 건물들과 복합 상가가 들어설 수 있는 적합한 공간입니다. 그런 대규모의 개발과 투자가 예정된 만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투기자들은 미리 선점한 정보를 통해 땅을 사고 그의 차익을 이용해 부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LH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240억 원 가량의 투기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투기는 부적절한 수익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거짓 정보를 바탕으로 한 사기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피해자가 속출할 것입니다. 한겨레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토지 사기로 인한 피해는 1년간 몇천 건이 넘으며 피해 규모와 또한 몇천억에 이르합니다. 이처럼 그린벨트 해제는 경제적인 결과가 아닌 투기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불러올 뿐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해제했을 때 인구 집중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위에 설정되어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오히려 대도시의 생활권을 가지고 인구 집중 등의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연합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경우 최소 300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단지가 생겨나는데 이로 현재 전국의 약 52%가 거주하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도심 15에서 20km 지점의 토지가 단독주택 시가지로만 변하더라도 서울시 경기 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현재 전국 예를 교통량의 40%인 83만 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린벨트 해제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희 찬성 측은 그린벨트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석 측께서는 그린벨트로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쟁점 1에 대한 반대 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 시민단체의 김원식입니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그린벨트 유지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린벨트로 발생하는 지역 불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위 설정되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대도시와 주위 위성 도시 비롯한 작은 도시들과의 교류를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대도시뿐만 아니라 주위 도시의 개발 또한 제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도시의 성장에 관한 지표인 성장 한계선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2015년 기준 미국과 영국에서 조사한 결과 그린벨트 주위의 소도시들은 다른 인접한 도시 지역
들보다 약 50%에서 70% 정도 개발이 더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통, 문화, 기술 발전 등 여러 부분에서도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우리나라 남양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또한 지역 소외로 그린벨트 유지를 제고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고려하는 실정입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문제들로 그린벨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세계 인권선언 17조와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침해돼서 안 될 불가침의 권리라고 규정합니다. 토지라는 재산을 박탈하는 그린벨트는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입니다. 물론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인권에 대한 한계는 분명 존재합니다. 공공복리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이러한 그린벨트는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께서는 그린벨트 유지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주장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측은 쟁점 일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찬성 측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반대 측 시민단체께서는 그린벨트가 지역의 개발을 막고 지역 불균형을 유발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가 있어서 오히려 과도한 개발을 막아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반대 측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녹지 공간을 보존해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 사회, 문화적인 척도로 그린벨트가 대도시와의 교류를 막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반대 측은 그러한 반대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찬성 측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찬성 측께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정책은 대도시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을 악화시키고 역기능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인구 이동을 분석해 보았을 때 역도시화 현상으로 도시권에서 쾌적한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등 그린벨트 해제는 인구 분산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 답변하겠습니다. 반대 측께서는 그린벨트가 불러 인구 분산 효과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구 분산은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역 도시화 현상의 전제는 교통 발달에 따라 일일 생활권이 넓어짐에 따라 대도시권 지역 주위로 인구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 교통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그린벨트로 인구가 분산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인구 유입은 끊임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결국 대도시권 영역의 확대라는 결과만은 나올 것입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쟁점 일에 대한 토론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쟁점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환경단체 김준영입니다. 두 번째 쟁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 또한 되돌릴 수 없는 한 번뿐인 선택입니다. 저희는 이미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겪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나라의 낙동강, 금강 등의 바닥의 홍수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시멘트를 깐 사업을 말합니다. 세금 낭비라는 많은 비난이 쏟아지는 이 정책에 대해 청와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4대강 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약 31조 원 정도이며 그로부터 나온 총 편익은 약 6조 원입니다. 하지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바로잡기 위해 드는 비용은 약 65조로 추산되며 훨씬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처럼 자연은 개발하기는 쉽지만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외로도 또 다른 사례가 존재합니다. 바로 브라질입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산수의 5분의 1을 공급합니다. 이런 아마존의 중요성 때문에 원래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었으나 브라질의 산업과 경제 수준 발전을 위해 나무들을 벌목하고 산림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토착민들이 살 곳을 잃은 것은 물론이고 동식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생태계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해진 공해 문제가 이어졌고 자연을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정책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그린벨트를 유지 및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대해 여러 사례를 들며 그린벨트가 자연 보존을 위한 최선의 정책임을 주장하셨습니다. 반대 측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반대측 기업 대표 사안입니다. 두 번째 쟁점,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만이 환경을 지킬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저희는 충분히 많은 대안과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최근 자연 보존을 위해 자연과의 공존을 추구하는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예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훈데르트 바서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건축가 훈데르트 바서가 디자인한 이 집들은 곡선으로 만들어 주변의 자연을 해치지 않고 계단식의 지붕 정원에는 250종가량의 나무들이 자랍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건축물이 있습니다. 바로 여수에 위치한 GS 칼텍스 예울마루입니다. 예울마루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연이 가진 기본적 지형을 해치지 않고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처럼 많은 시대적 기술적 변화로 환경 보존을 위한 대안은 늘고 있는데 그린벨트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과거의 방법에만 얽매여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에게 환경 부담금을 부여하고 과도한 자연개발을 제한하는 등 법들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시행한 개개인에게 환경 부담금을 매기는 법령으로 독일은 많은 양의 온실가스 규제에 성공하고 녹지를 확보할 수 있었던 만큼 많은 제도적 노력으로 환경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위의 제도들을 활용한다면 개발과 환경 보존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반대측은 이러한 이유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는 그린벨트 외에 다른 대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쟁점, 이에 대해 양측 자유롭게 토론하겠습니다. 반대측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성 측에서는 그린벨트를 유지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언제까지나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관점은 모두 개발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등 비현실적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모든 개발을 멈추고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린벨트가 환경을 보존하는 최적의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 보호도 자연 개발만큼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저희 찬성 측은 그린벨트를 유지해서 자연을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대측께서는 그린벨트를 대신하는 제도들과 노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신다면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환경적인 제한과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토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그러한 제도적 노력은 전기 15% 정도만 실효를 발휘하며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측에서 하신 질문에 답변하자면 저희 반대 측은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이 흐른다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제도와 법률들은 처음에 문제를 겪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법처럼 처음에는 많은 수많은 논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점점 사례가 늘어나므로 저희는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린벨트는 해제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한 선택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대측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그린벨트는 해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표면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환경 관련 국제회의에서 그린벨트 유지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등 미래에는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이 전망됩니다. 현재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있긴 하나 국제적으로 그린벨트 유지 논의가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쟁점 2에 대한 양측의 질의응답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쟁점 효과 및 이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발언해 주십시오. 환경단체 김준영입니다. 쟁점 3 효과 및 이익에 대한 찬성 측 발언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린벨트가 유지되었을 때 그린벨트의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는 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합니다. 국립과학연구원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8톤의 산소를 배출하고 35g 정도의 미세먼지를 흡수한다고 합니다. 대도시 주의 심각한 공해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부족한 녹지 공간으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책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공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홍수를 예방하고 평균 온도를 낮춥니다. 현재 그린벨트 지역 녹지 공간이 아스팔트로 포장된 시가지로 개발될 시 빗물이 지하로 침투하기 더욱 어려워져 집중 호우 시 지금보다 훨씬 위협적인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의정부 시가지, 상계동 및 중랑천 하류 등은 상류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에서 표면 온도가 도시 내부 지역에 비해 평균 1%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부 지역의 경우 그린벨트 경계로부터 약 33km까지 평균 온도의 0.6%에서 1.9%의 범위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그린벨트가 도시의 부족한 녹지관을 확보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 국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합니다. 녹지가 조성되면서 사람들은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후세대에게도 건강한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그린벨트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린벨트의 효과 및 이익에 대해 말씀하신 찬성 측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지금 일어서신 분 반대측 의견 듣고 정부 대표 듣고 사회자 마무리하겠습니다. 28분이라서요. 안녕하세요. 반대측 기업 대표 사안입니다. 세 번째 쟁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효과 및 이익으로 저희 반대측은 그린벨트 해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주위 지역과 대도시의 교통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창출됩니다. 많은 자본과 기술이 유입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부산 주위 그린벨트 해제로 센텀 2지구가 조성된다면 8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27조 원 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도시 주위의 그린벨트 해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대도시들도 그린벨트로 인구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들은 현재 좁은 면적에서 비롯되는 높은 인구 밀도, 그에 따른 산업의 고도화와 환경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지정된 도시 주위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면 사람들은 대도시에서 벗어나 근교 위성 도시들로 갈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대도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 주위 판교 등 여러 개발 제한 구역 해제 후 많은 소도시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도시로부터의 인구 분산으로 대도시들은 극심한 환경 문제나 인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줄었다고 보도됩니다. 이처럼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대도시 자체는 인구 분산으로 환경적, 사회적 문제 등을 감소하고 주위 소도시들은 자본과 인구 유입으로 경제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저희 반대 측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대표의 양측 토론에 대한 의사결정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 대표 임건영입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진심 어린 의견을 주신 양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 문제와 자연을 개발하는 문제 중에 고민하던 저희 정부는 세 가지 쟁점에 대한 양측의 발표로 그린벨트 해제 결정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자연 개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자연 보존이라는 양측의 가치 문제를 균형시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세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의견을 주신 양측 대표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그린벨트 유지에 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